예, 시간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엑셀 프로그램 다시 PC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그 맨 처음 영상이 그 이중 슬릿에 의한 프라노포 회절무늬 관찰하는 거였는데 요거는 이제 다중 슬릿에 의한 프라노포 회절무늬 관찰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 엑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위에 바꿀 수 있는 게 파장, 슬릿의 개수, 슬릿폭, 슬릿 사이의 거리, 거리, 스크린폭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스크린폭은 이제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거리 같은 경우도 뭐 확대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정된 상태에서 거리하고 스크린폭을 고정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슬릿의 개수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중 슬릿에 의한 프로노프 회절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반복이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파장을 키우면 전체적으로 커지고 파장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오므라들고 뭐 이거는 익히 봐왔던 거죠. 자, 다음에 슬릿의 폭이 커지면 슬릿의 폭이라고 하는 거는 회절 텀이니까 여기 보이는 요 검은색 선이 단일 슬릿의 회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단일 슬릿의 회절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 그 변해서 만약에 슬릿의 폭을 키우면 그 회절이 적게 일어나니까 이제 파란색이 오므라들겠고요. 만약에 슬릿의 그 폭이, 그러니까 슬릿의 폭이 커지게 되면, 작아지게 되면은 또 회절이 퍼져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슬릿의 폭을 키우면 검은색이 오므라들죠. 이렇게. 얘를 줄이면 또 퍼지게 될 거고요. 자, 이 상태로 놓을까요? 이 정도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릿 사이의 거리. 슬릿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의 실험, 이중 슬릿의 간섭 텀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빨간색 텀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슬릿 사이의 거리가 키워지면 빨간색들이 오므라들 거고요. 이렇게. 또 반대로 슬릿 사이의 거리를 줄이면 여기가 이렇게 퍼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거리는 이제 확대되는 거니까 줄어들었다가 오므라들었다가 같이 변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요게 이중 슬릿에 의한 프로노포 회절 무늬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 상태에서 그 슬릿의 개수, 지금 이중 슬릿이었는데 이게 3중 슬릿, 4중 슬릿, 5중 슬릿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 원래 베타분의 사인 베타의 제곱 이게 이제 단일 슬릿에 의한 그 회절 텀이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알파 이게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텀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중 슬릿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인 알파분의 사인 n 알파의 그 전체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인 n 알파에 해당되는 그 값이 이 슬릿의 개수에 따라서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요 보면은 0이 되는 지점은 동일하게 위치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피크라 그래야 되나? 이 하나의 봉우리가 샤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0이 되는 지점이 여러 개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슬릿을 3개를 바꾸겠습니다. 계산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요. 어떤 모양인지 대충 느낌이 오죠? 슬릿의 개수를 4개로 하면은 중간에 0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5개 하면은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릿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요 피크에 해당되는 부분이 샤프해지니까 이 상태와 빨간색에 해당되는 게 지금 585였는데 파장을 조금 더 키우면은 얘가 퍼지고요. 오므라뜨면 오므라들잖아요. 자, 가운데는 사실은 동일하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요 피크들이 원래 슬릿의 개수가 두 개일 때는 넓었기 때문에 파장이 조금 바뀌어도 두 개를 더하면은 중첩돼 가지고 이두저도 아니게 보이게 돼요. 근데 슬릿 개수가 늘어나면은 파장이 바뀌는 여러 개의 파동을 합치면
그 피크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중슬릿에 의해서 그 여러 색의 빛이 들어갔을 때 그 우리가 구분돼서 볼 수 있다. 그거를 우리는 뭐냐면은 분해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니까 계속 좀 다 보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 구멍에 의한 프론호프 해절무늬 보면은 화면을 들어오도록 하고요. 조금 키워볼까요? 너무 키웠나? 키웠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3차원으로 좀 있어 보이게 나타내는데 사실 이해하는 데는 3차원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네요. 자, 구멍에 지금 여기가 가로고 이쪽이 세로예요. 그럼 구멍의 가로 길이는 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우리가 2차원상에서 같은 모양,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커지면 가로 쪽으로 퍼지는 게 그 줄어들게 되고요. 세로 쪽이 커지면 세로 쪽으로 줄어드는 게 커집니다. 그래서 구멍의 세로 길이를 키워보겠습니다. 구멍의 세로 길이를 키우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이 세로 방향으로 키우니까 더, 더 오므라들었죠. 구멍의 가로 길이를 줄이면요. 퍼지는 게 나타나요. 그렇죠. 이렇게 가로 쪽으로 퍼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은 가로와 세로가 구별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사각형에 의한, 사각구멍에 의한 풀어놓고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구멍에 의한 풀어놓고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X방향, Y방향이라고 따지게 되면은 그 풀어놓고 회전 각각의 축에 대한 풀어놓고 회전을 그냥 그냥 각 축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3차원으로 구성하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거죠. 자, 세로 길이를 줄이면은 이게 세로 방향이니까 세로 방향으로 지금 그 첫 번째 0이 된 점이 가까워졌는데 이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거의 계산하고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말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원형 구멍이네요. 자, 원형 구멍에 의한 풀어나프 해절무늬는 이거는 계산이 안 되겠나? 지금 계산되네. 그 베세람실에서 그 관련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야 돼요. 오명구명 사실은 단연실 회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림상에서는. 그림상에 똑같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첫 번째 요 0이 되는 요 안쪽을 우리가 에어리 원판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구멍의 반경이 작아지면 커지고요. 커지면 작아지고 파장이 작아지면 작아지고 파장이 커지면 커져지고 이거는 어떤 회전리에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왕했으니까 사각구멍의 풀한 회전무늬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로노프가 아니라 프렌넬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파장의 폭을 줄였다. 가로축을 줄였다.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퍼지겠죠. 지금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게. 기다려야 돼요. 네, 엑셀이 사실은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건 더군다나 밑에 보면은 계속 계산 중이라고 떠서 그때 제가 만들 때도 한 20초 정도 걸리게 구성이 됐던 거여서 그다지 어, 추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프렌넬 해절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3차원으로 보는 게 그 우리 교재에서 2차원으로 봤을 때보다 별로 그렇게 그 유리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계산 너무 무리하게 시켰나? 이제 나올라 그러네.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네. 이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바뀌어야지. 사실은 이 엑셀에서 위에 드라이브를 뭐라 그러죠? 이제 저 막대를 움직였을 때 이게 연속적으로 같이 변해야지 그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했던 건데 요거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그 프라운호퍼 프렌넬 회절에 대한 여러 문의들 관찰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영의 실험, 그 다음에 단일 슬릿 회절, 이중 슬릿 회절, 다중 슬릿 회절, 뭐 몇 가지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